쓰러져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버컬처 브리미입니다. 오늘은 일본 검성대 진짜 서양 소드마스터와의 가상 대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사시 시대 동서양 최강 검술 매치. 노사 세노라 사건이 벌어진 1610년은 무사시가 20대 후반이던 때로 사무라이들의 전성기였죠. 만일 당대 최강의 검객이 이 배에 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포르투갈 역시 한 검하는 소드마스터를 불러오겠죠. 먼저 대결 상대를 소개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노사 세노라 사건이 벌어진 1610년으로 고정하면 그 시기 최강 검술 고수는 무사시가 아닌 오노타다 아키라 확신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무사시 시대의 진짜 최강 검객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대 검도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오노파 일도류까지 다다릅니다. 잔혹한 성격의 실전 지향의 타다아키, 거품 낀 무사시에 비해 쇼군의 검술사부로 검증된 최강의 검호입니다. 상대는 같은 시기 서양권 소드마스터의 대표 스페인의 루이스 파체코 대 나르바에스입니다. 이후 파체코로 호칭하겠습니다. 당시 유럽 대세인 이탈리안 소드마스터도 있겠지만 2차전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측을 대표할 이베리아의 소드마스터로 선정했습니다. 어렵게 대전 상대로 제가 모셨습니다. 오노 타다아키가 쇼군의 검술사부라면 파체코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검술 스승입니다. 유럽에서는 검술 교실을 열기 위해선 엄격한 실력 검증을 통해 라이센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소드마스터란 칭호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역시 수석 마스터 심사관들이 왕국 내 모든 검술 마스터들의 자격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펠리페 4세의 검술 스승이라 함은 최고 중에 최고로 검증받았다는 뜻이죠. 먼저 스펙을 소개하겠습니다. 타다아키 만 40, 나르바에스 만 39. 맨몸을 겨루는 격투라면 전성기를 넘겼을 나이지만 스쳐도 치명상인 1대1 검술의 세계에서는 체력과 기술면에서 완벽한 밸런스, 정말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나이들입니다. 타다아키의 스승은 33차례의 시합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이토사이였습니다. 현대 검도의 뿌리를 오노 타다아키라 소개했는데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이토사이가 일도류의 창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일도류라 칭하지 않기도 하고 이토사이와 오노파 일도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아 현대의 영향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파체코의 스승은 그 유명한 스페인 검술 데스트라사의 창시자 헤로니모 산체스 데 까란사입니다. 이후 까란사로 호칭하겠습니다. 타다아키가 일도류의 창시자 이토사이를 스승으로 두었다면 파체코 역시 데스트라사의 창시자 까란사를 사부로 두었죠. 또한 타다아키와 마찬가지로 이후 독자적인 기풍을 세워 데스트라사 검사들은 까란시스타와 파체퀘스타로 나뉩니다. 닮은 점이 정말 많네요. 이들 역시 현대 펜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잠깐 스승 까란사를 소개하자면 1539년 세비야에서 태어난 군인이자 철학자, 수학자, 작가로 스페인 펜싱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본 매치의 배경인 1610년에는 이미 사망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뜬구름 잡는 철학적 가르침보다 실용적인 살인검 오노 타다아키, 그의 일도류는 정신적인 측면보다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유파입니다. 우리가 일본 검술하면 떠올리는 스테레오타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스킵하겠습니다. 당시 유럽 검의 트렌드는 레이피어로 먼 거리에서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세를 크게 낮춰 피격 면적을 줄이고 런지로 대쉬하는 공격적인 이탈리안 스타일이 대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바가 너무 많아지면 안티 세력이 등장하는 법, 상반된 스타일의 진정한 예술, 파체코의 스승은 까란사의 데스트라사가 등장했습니다. 몸을 크게 써야 하는 인위적인 움직임의 이탈리아 검술에 비해 자연스럽고 편하게 선 자세에서 측면 대각선으로 원을 그리듯 이동하며 눈높이 롱포인트로 적을 견제, 상대를 언짢게 만들고 공격을 유도, 그리고 회피와 동시에 찌르기,
공격 시 과도한 런지로 전진하기보다 역시 인체의 자연스러운 스텝을 강조합니다. 데스트라사는 당시 유럽을 강타했던 학문인 수학과 인문학을 검술에 적용했는데 자신만의 간합과 공격, 이동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스페니시 서클, 즉 마법진으로 악명 높습니다. 파체코 역시 도검의 위대함이란 검술책을 썼었죠. 당시에도 데스트라사는 실전적이라 평가받았는데 이 수학 공식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인이자 검객인 프란시스코 케베도는 자신의 소설에서 파체코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는데 수학 공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케베도에게 시비 거는 옆 테이블 한성질하죠. 마치 연봉 대비 출루율로 팀을 구성하던 머니볼이 연상됩니다. 마법진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포인트가 자신이 서클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 서클 역시 이동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만일 서클이 서로 겹치면 오노 타다하키는 일도류답게 카타나, 파체코, 레이피어, 사실 모든 무기는 필격체의 단위 면적당 파열 강도 이상의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 디자인됐는데 총기의 발전으로 갑옷이 사라지게 되면서 유럽 검술, 특히 민간에서는 점점 세밀하고 좁은 타격점을 지니게 됩니다. 참고로 레이피어가 갑옷의 빈틈을 파고든다 어쩌고는 오해. 다만 데스트라사의 검술은 약간의 배기 성능도 중시했다고 하니 살짝 넓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본 자세는 견제를 위해 대놓고 손을 내미는 거라 파체코의 레이피어는 기존 철골 가드보다 큰 컵스로 손을 보호하는 컵힐트와 긴 크로스 가드를 가졌을 확률이 큽니다. 일도류의 손목 공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점이겠네요. 자료 조사에 의하면 무게는 2에서 3파운드, 1.2kg 근처가 제일 많았습니다. 일본도와 비교해도 크게 가볍지 않았고 일본도가 오히려 생각보다 가벼워서 무게는 비슷했던 것이 좀 의외였습니다. 일본도가 200g 정도 살짝 무겁다고 가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날 길이는 20cm 정도 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검의 성능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스킵하겠습니다. 파이트! 두 검사 배에 올랐습니다. 동서양의 두 검사 모두 평상복 차림이지만 진검을 들고 있습니다. 신선 스포츠가 아닙니다. 검과 검이 간신히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지금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배기와 찌르기, 상극인 검술 대결 같지만 일도류 역시 타요파에 비해 찌르기가 좋다고 합니다. 데스트라사 역시 배기를 무시하지 않죠. 서로 상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파체코 허공을 향해 검을 가볍게 찔러봅니다. 타다하키는 미동도 없습니다. 서서히 거리를 좁히며 원을 도는 파체코. 좁은 보폭의 타다하키 가볍게 한 스텝 뒤로 이동하며 거리를 유지합니다. 다시 우아한 스텝으로 간격을 좁히는 파체코. 파체코에게는 타다하키의 손목을 공격할 수 있는 간압입니다. 이를 눈치챈 타다하키 서서히 검을 들어 올립니다. 뭐죠? 쓴웃음을 짓는 파체코. 승부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비었으니 깊이 들어오라는 뜻이죠. 나는 일도양단 하겠다. 파체코는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 스텝 하나하나 긴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땀납니다. 어설픈 페이크나 잔기술은 서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대결이라면 당연 레이피어가 포인트 따기 유리하겠지만 실전에서는 지금 엄청 고민일 것입니다. 선제의 공격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면 레이피어는 카타나의 일격을 막기 힘듭니다. 당시 예순이던 영국의 검객 조지 실버는 이런 평을 했습니다. 레이피어는 찌르기밖에 못해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급한 검이다. 양손 검인 카타나에 비해 저지력과 살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일도류는 현대 검도와 다르게 스냅이 아닌 휘둘러 배기에 스피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더 파괴적입니다. 파체코는 타다하키의 빈 가슴 정확히 단번에 찌르지 못하면 일도양 말씀드리는 순간 뭐죠? 승부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너무 빨라서 제가 못 봤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저기
쓰러져 계십니다.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혹시 시만으로 두 승부를 지켜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게이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